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인공태양 유치에 뛰어든 새만금이 전남 나주에 밀려 탈락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이 아닌 전남 나주를 선정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도 사업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뒤집은 편파적인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모 과정에서 무상양여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제시했음에도 새만금을 탈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지 선정 심사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동물 폐기물 비료를 살포한 농업법인과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이 드러나면 해당 법인은 제조와 유통업자들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폐기물 비료를 비롯한 비포장 상태의 퇴비나 비료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포장된 부산물 비료 사용을 인정했지만 일부 법인이 비포장 비료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의 200억 원 추가 출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여건과 협약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산시가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군산시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과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 부담 등 협약 전반에 대해 재검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내년도 임금 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체 직원 2,136명 가운데 공무직은 405명으로 2040년 공무직 퇴직자는 14명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퇴직금은 1.5배까지 늘어 2040년 19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금 누진제는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군산 폐철도를 활용한 4개 테마숲이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산림청과 국가철도공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 중순 시민에게 완전 개방할 예정입니다. 군산 철길숲은 지난 2022년부터 160억 원을 투입해 폐선된 철도 유휴 부지를 도시형 생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 사업입니다. 4개 테마숲은 사정 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폐철도 2.6km 구간 가운데 지난해 활령림과 어울림 두 곳의 테마숲을 조성한 데 이어 나머지 테마숲인 여유림과 추억림을 완공했습니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과 국제 행사 참석, 자매 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8% 늘린 1조 7,99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첨단 산업과 재난안전, 복지 강화를 중심축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1조 7,999억 원, 올해 예산 1조 6,547억 원보다 1,452억 원이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예산을 첨단 산업과 K관광, 재난안전, 기본사회 등 4대 전략에 집중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3. 안전, 첨단, 균형의 4가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돌봄 교육이 전체의 42.3%로 가장 많고 산업경제와 농수산 분야의 19.7%, 재난안전 분야의 13.6% 등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16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5억 원과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 사업 29억 원, 방축도 전력 공급 개선 사업 1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또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4천억 원 발행을 비롯해 공공배달에 8억 원, 동네문화카페 15억 9천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조성에는 212억 원을 투입돼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첨단 산업의 성장은 지역 상권과 시민 경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산업의 결실이 지역 내 소비로 순환될 때 비로소 진짜 경제, 군산형 균형 경제가 완성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60.1% 증액됐습니다. 구암지구와 신풍, 나운동, 경포천지구의 2013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복지 예산도 확대됩니다. 가사 서비스 지원에 3억 6천만 원과 꿈씨앗 키움 사업 6억 6천만 원, 꿈탐험 지원 17억 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6억 1천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육상과 수상, 해상 풍력을 아우르는 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어청도 해역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도 추진됩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안은 군산시 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전북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내년 예산은 10조 1,597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3,38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0억 원, 3.98% 감소했습니다. 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은 1,2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억 원, 9.46% 줄었습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도 1,103억 원으로 0.11% 감소했습니다. 익산의 섬유 관련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경우 의원은 2001년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설립 이후 익산시가 100억 원 넘게 지원했고 2024년 중 공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에도 69억 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섬유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지표나 기술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연구원 운영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 점검을 요구하며 개선이 안 되면 지원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익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북대와 한국동물용의약품 평가연구원, 이스텍바이오 등 12곳은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의 지원시설 건립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적 확증 측량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이나 농어촌 정비,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새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사업 준공과 토지 대장 작성,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합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지적 확정 측량 단계에서 발생해온 경계 오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협의 단계부터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측량 수행자와 경계 설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게 됩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하려던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5일 새벽 2시쯤 모연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상습 학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 외에 상습학대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아 항소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진범으로 B씨의 친형을 지목했습니다. 익산에서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세 곳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8월부터 무학로 등 21km 구간에 걸쳐 지표 투과 레이더 정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공동이 의심되는 22곳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3개 지점이 집안 침하 우려가 높아 유동성 체움제를 주입했습니다. 올여름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29건으로 1년 전 33건보다 12% 줄었습니다. 사고는 기관 고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터리 방전 5건, 연료 고갈 4건 등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4,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73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도의회 원전, 송전선로 특위가 토론회를 열고 한빛 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중지와 송전선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6일도 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40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원전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는데 다 불필요하다며 수명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북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거리 송전선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25분쯤 전주 금상동의 한 터널 공사 구간에서 작업 중인 40대 노동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임시로 전력을 공급하던 시설을 철거하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3,44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4,504만 원은 물론 전남 5,437만 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 완주가 1인당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낮은 것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금강하구를 생태와 청년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하구와 금강하구뚝 일대를 생태 청년 중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원도심과 항만재생의 반복이 아닌 생태회복과 청년 참여를 통한 군산형 2세대 도시재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1등 어촌 숙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40여 개 마을 가운데 62곳을 심사해 12마을을 선정했으며 신시도 어촌마을은 장관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신시도 어촌마을은 쾌적한 숙박 환경과 친절한 시설 운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박 3식 민박 패키지는 마을 수산물을 활용한 어촌 밥상과 민박을 결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앱에 스마트 주차장 전용 메뉴가 추가돼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다이로움 앱에서 바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이로움 카드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스마트 주차장은 10개 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실시간 빈자리 확인과 무정차 출차, 자동요금 정산, 대리주차 예약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열차표 예매 등이 가능하도록 코레일톡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세계박물관이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평가인증 우수를 받은 박물관은 보석박물관과 백제왕궁박물관, 마안박물관입니다. 이들 박물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도와 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한국소셜컨텐츠진흥협회 등이 주최한 올해 SNS,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홍보의 핵심은 쇼폼 중심 전환과 AI 콘텐츠 도입으로 전체 영상 300건 중 절반 이상을 쇼폼으로 제작해 확산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올해 SNS는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SNS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온정의 손길이 전달됐습니다. 이리배산 라이온스 클럽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1,500장을 기부했습니다. 연탄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거 취약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특히 회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에 참여해 기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산시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1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산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11도, 익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0도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8도를 보이겠고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